대관동에서 맨날 활동하다가 사정이라고 인력 가입시켜서 사정이었어. 이재치, 이광수, 조현, 그리고 이상호. 자, 노래 정말 좋죠. 예. 어쩌자고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노래를 만드셨습니까?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제가 언젠가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거든요. 오늘이 그날이 됐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노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또 한 해간 눈 감았다 뜨니까 뚝하네요. 광주미래총회 박정화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26살 때 서울구치소에서 옥중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생명력이 참 길어서 35년이 넘은데 아직도 불려지고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대부분 민중가요는 그 시대에 천착해서 한두에 불려지고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좀 의미가 남다른 노래입니다. 1985년도 구미유학단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간첩으로 조작해서 양동화, 우리 지역 선배인 조선대학교 출신의 양동화, 그리고 저와 동기인 강용주까지 걸려있는 사건입니다. 유학단 일리노이 대학 유학단 간첩 조작단 사건에 걸려서 김성만 연세대학교 출신이었던 김성만 선배님과 양동화 선배님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6살 때 만든 그 노래를 만든 해에 서울구치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빨간 수영수 빨간 딱지를 딱 붙이고 내 옆방으로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동지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인사했던 사람이 김성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감을 옥중투쟁을 통해서 이감을 가기 전까지 거의 함께 학습하고 함께 운동하고 사형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봤던 상당히 숨쉬기가 힘들죠.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는 저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3월 1일 경축일만 되면 숨을 쉬지 않고 12시간 넘게를 기다려야 하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생활이라는. 왜냐하면 경축일날 사형수는 목을 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사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때는 끄떡하면 이 교도소 투쟁한다고 무조건 굶어요. 갇혀서 갇힌 자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굶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2달 정도는 가볍게 굶어버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끼밖에 먹지 않습니다. 20몇 년간. 근데 그 굶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냐? 징역에서 배웠습니다.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젊으면 어르신들을 제껴놓고 젊은 놈이 먼저 굶어야 됩니다. 장기수 선생님들 못 굶게 해야죠. 철저하게 또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에 그 비가 철철 오는 날 파랑새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교도소장과의 단식투쟁을 엄청나게 진행하면서 뭐 똑같아요. 고기를 재봤는데 600g이 들어와야 되는데 540g, 557g이다 그러면 그거 발로 차버립니다. 600g을 4,500명으로 나눠서 너희들이 얼마를 띄어먹었냐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오기죠. 600g이면 601g을 줘야지. 왜 579g을 주냐? 자르다 잘못 잘랐다. 그게 말이 되냐? 개인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국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맞잖아요, 제 말이. 국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1g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한 교도소 투쟁을 하면서 비오는 날 사형수를 원래 제목이 원제가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이 파랑새란 노래를 만들고 소장하고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화가 내가지고 가드망 그 다음날 저는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풀이겠죠. 저 새끼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감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단식투쟁을 하는데 좀 심하게 하니까, 그래서 안양교도소로 이감하는 날 저녁에 형님한테 불러드린 노래였습니다. 파랑새가. 그랬더니 형님은
파고다빵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그 비닐봉지를 쭉 실처럼 늘여. 그래가지고 그걸로 나비를 짜요. 참 1cm도 안 되는데 그걸 짜가지고 그걸 저한테 이가 많은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지금도 저의 컴퓨터 옆 책꽂이에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88년도에 받은 그 나비가 지금도 제 책꽂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늘 그걸 보고 삽니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인간이 목숨을 걸고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구미 유학단 사건은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김성만, 양동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생초 편지의 황대건 선배, 그리고 또 한 분 누구더라? 이렇게 해서 총 2020년인가요? 35년이면 85년입니까? 35년 만에 무죄를 받습니다. 잘 나가던 청춘, 유학까지 가서 꿈을 펼쳐보겠노라고 갔다가 결국 돌아온 것은 사형수라는 빨간 딱지였습니다. 나는 그 삶을 의연하게 살아가면서 매일 학습하고, 나는 거기서 성만역에 자본주의 공부도 배워야 한다 해서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조선경제학을 서울구치소에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막스 자본론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래 알 필요는 있겠다. 근데 내가 잘 모르거든요, 경제학을. 그래서 날마다 강의를 창문을 통해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기가 막힙니다. 교도소 생활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얼굴 보지 않고도 다 통화가 가능한. 그래서 매일같이 학습하고 매일같이 묻고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지 자본주의 경제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었던 아주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노래여서 조금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도 파랑새가 영원히 날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드디어 제 갈증이 풀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름 없는 전사전 책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전시가 이름 없는 전사전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모실 때도 제가 이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이름을 말씀하셔도 되고 이름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묵상 초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앉으셔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을 해주십시오. 묵상.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의병, 독립운동가, 그리고 민주화와 통일운동가님들 한번 만나십시오. 자, 만나셨으면 그분들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손을 잡고 이 자리로 모시고 오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많이들 오셨네요. 그리고 방금 묵상 초대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멀리서 오신, 광주 말고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목포에서 오셨죠? 예, 목포가 제일 먼 데서 오셨나 봅니다. 서울에서 또 이번에 전시에 참석한 시인분이 지금 오시다가 자가용이 고장나가지고 충남 선천에서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참 늦게 오실 것 같아요. 이번에 참여 시인들 대표시거든요. 예. 그리고 멀리서 말고 저승에서 오신 분 계셔요? 저승? 아, 예, 저쪽에 계시군요.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대충 한 23분 저승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멀리서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계시고 뭐 우주에서 오신 분. 예, 어디 보자. 예, 또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차원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 예. 저기 여기저기서 손을 많이 들고 계십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 전시를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자, 선생님, 우리 전시 견문서 주신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웃기면 참지 말고 마음대로 웃으십시오. 예, 웃음 참으면 병납니다. 제 이름은 이명환입니다.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다 잘합니다. 그러나 개그를 가지고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로서 제 시간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모이신 얼굴들 정말 뜻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좋다, 혹은 돈을 가졌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 우리 민족, 그리고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름답기만 하는 그림인가? 그림은 또 그렇지 않고 아름다우면서도 또 말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말을 그 말 중에 정말 이 민족이라든가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토해낼 수 있는 그 말 이것까지를 가졌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습니다. 그림이라면 그저 새의 울음소리는 노래 같고 또 이 꽃은 아름답고 또 물결은 철문 걸어서 가슴이 기쁨을 나타낼까 이런 정도로 보면은 시도 되고 동시에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참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민족이라든가 세계의 평화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서로 그 실천하기 위해서 앞장설 수 있다면 그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교 선생 같은 분은 나라를 거시거지 하는 그런 시는 좋은 글이 아니다, 시가 아니다. 이렇게 시가 아니다까지 극단적인 말씀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그림은 무엇을 위해서는 누구를 어디 그림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보다 이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민족 그리고 세계의 평화까지를 영원한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쓰여진다는 그야말로 그것은 보통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한 단계 질을 달리하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림을 마음 가운데 찾고 있었지만 그 풍경이라든가 초상이라든가 이런 정도
그래 흐리는 물결 가운데서 낚시되는 그런 낭만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찾다가 아니구나. 그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우리 고통 가운데서 올라왔습니다. 무슨 고통이냐? 민족이 분열되어 있다는 정말 이것을 아픔으로써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 그림은 참으로 자연과 인간의 상식적인 그런 그 관념을 더욱 한 단계 실을 높여서 실현되는 그런 단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벽에 보면은 뭐 이쁜 사람도 없고 뭐 아름다운 풍경도 없고 새 노랫 소리도 들려오고 가지 않고 물도 흐르지 않고 꽃도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스게나면서 느끼는 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이 보다 평화로운 가운데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있을 것인가? 또 이 분단되어 버린 강자들이 그 정말 도박 같은 노름에 의해서 허리가 잘려버린 이 민족, 국토 이것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 사람은 가슴이야말로 풍경하는 인물과 같은 그랬던 사람보다 훨씬 뜨거울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가슴은 정말 문으로 변할 수도 있고 총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길을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5.18을 그 피바다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영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 분단된 민족을 어떻게 해서 하나로 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이상은 어떤 단계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가치, 시장에 나오는 그런 적은 가치도 있지만 정말 인간의 의식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하나 되는 민족에서 이것을 내려가는 방향이 있다는 그 내려가도록 어두운 길을 앞을 비춰주는 빛이 있는 덕분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은 보람이 없습니다. 같이 민족이 하나 된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 남북이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세계가 오도록 염원하면서 거기서 뛰어나가서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름 없는 전사전 경문을 써주셨어요. 전시장 입구 쪽이나 작품 도록을 보면 그 경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목 중에 예술은 시대의 외침이자 거울이자 외침 거울 다음에 뭐였죠? 횃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대목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고 그리고 유전선이 이 전시를 통해서 와그르르르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제가 조직위원장으로서 전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래저래 공부를 하고 또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들이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미 제국주의의 이익만을 위해서 작동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통일을 못하게 하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면서 아무튼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미군 기지를 12곳이나 이렇게 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미군 기지를 더 크게 이렇게 확대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먹어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너무너무 많은 통일단체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때 진짜 난리가 아니었죠. 한두 해 동안.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통일운동 단체가 이제 몇 없어요. 눈에 보이는 단체들이.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더더욱 또 몸을 사리고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술인들과 시인들이 이 마음을 합쳤습니다. 우리의 꿈을 미루거나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남북의 해외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 전시를 이렇게 마련을 하면서 한 걸음을 세게 한번 더 세게 한번 내딛어보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같이 걸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금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전문 예술인 공연 위주가 아니라 몇 분은 계시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해가는 그런 형식의 행사입니다. 조금 어설프고 촌스러워도 오히려 좋게 봐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이름 없는 전사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시중유화, 화중유시. 시 속에 그림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그러면 먼저 시중유화로 자작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전시의 주제인 반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반미로 자작시를 준비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반미 없으셔요? 아니 지금 바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 글자씩 외쳐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반토막 난 나라에서 살란게. 하나 둘 셋. 미쳐올 건데 이 씨발. 아니 이렇게 무슨 분을 이렇게 꾹꾹 참으셔요? 시발이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시벌 해야지 이제 조금 더 전라도스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반미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이죠. 제법 깁니다. 자, 국가보안법 철폐 자작시 준비하고 오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부본부장이고요. 작년 5월 뜨겁게 여러분들 동참하셨을 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청원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모범으로 단 9일 만에 10만 청원을 달성도 했는데 지금 활동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광주시민행동 실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박성지입니다. 아니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띄우겠습니다. 제가 3행시나 4행시는 참 많이 해본 것 같은데 7행시는 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로 요청이 들어와서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요. 한번 부족하지만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입니다. 시작! 국가는 어디 있었나? 가슴 미어지는 통안의 분단 현실 앞에서 보호받지 못한 숱한 사상과 양심의 열사들, 안타깝고 서글픈 고문과 죽음의 행렬에 법은 도구였고 국가는 가해자였다. 철저히 적폐 세력의 권력 유지 순환이었던 폐기시켜야 할 그 이름 국가보안법. 고맙습니다.
너무 이 정도면 문학 작품이죠. 예, 너무 놀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여기 시인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예, 제가 너무 좋은 작품을 이렇게 선보여 주셨으니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다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계십니까? 국가보안법 철폐 자작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 조국 통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지은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저 귀 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입이 지었는데 괜찮을까요? 운 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동일이냐 분열이냐 역사의 부름 앞에 결에 연하서라 통일의 한 길로 조선은 하나다. 떨려가지고 노래 부르며 서로를 일으키면서 애굽게 한 길을 간다. 해주세요. 통일운동 탄압사 70여 년 세월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주신 예술인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반통일 세력을 일제히 걷어낼 이름 없는 전사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장애란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보당 북구갑 지역위원장 장혜란입니다. 제가 먼저 했었어야 됐는데 분위기가 먼저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운을 띄워주십시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두 국가는 통합니다. 통해요. 1등 친형제 사이 이젠 평화체제로 갑시다. 고맙습니다. 상품 받아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자, 또 계십니까? 저기 나오십시오. 예. 예, 김현정님 얼른 나오십시오. 예. 자주 평화로 자작실을 씌워주셨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당 북구을 당원이고요. 노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입니다. 상당히 가볍게 던졌어요. 그래서 가볍게 받았는데 앞에 분들이 다들 정말 심오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전문용어로 상당히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주 평화로 했거든요. 운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자고로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나라는 주권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가능한 것이라. 평화번영의 나라를 만들려면 외세의 간섭을 화르륵 불살라 싹 다 꼬실라 불어야 할지어다. 이상입니다.
아니, 당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셨군요. 웬일입니까? 자, 앞으로는 당 언급은 이제 좀 참가해 주십시오. 영상이 이렇게 한쪽 당으로만 나가면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은 언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은 화중유시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전 포스터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거 말고 다음 포스터 보여주십시오. 예. 보시면 어때요? 되게 잔인하죠? 예, 무섭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방공 포스터 같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어떤 동심을 이런 식으로 물려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도 전쟁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걸로 이렇게 상상을 했나 봅니다. 자, 그 전 포스터 보여주십시오. 이 포스터는 몇 년 전에 여기 와 계신 통일사회연구소 이신 소장님한테 제가 단톡방에서 한번 받아서 보고 배꼽 잡고 웃은 포스터입니다. 얼굴 가운데에 보면 전라맨이 그려졌죠. 한 7, 8년 전에 모든 아이들 학생들이 사람을 그리고 무조건 전라맨만 그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겨워서 이제 또 화가 났죠. 자꾸 통일 포스터 그리라고 그러니까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통일은 아이들이 봐도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유쾌한 것이었나 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마감하고 자, 두 번째 놀이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국가관법 피해 사물 놀이입니다. 자, 이야기 들려주실 분 먼저 나와 주십시오. 피카소 크레파스 이야기해 주실 분. 저 수갑만 한번 주십시오. 피카소 크레파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을 받고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을 보고서야 일단 알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림이 혹시 나온가요? 네. 저게 1969년 6월 9일 날 언론지상에 발표된 국가방법, 지금으로 보면 국가방법이죠. 당시 방공법 4조 1항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을 언론지상에서 발표됐던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피카소를 찬양하면은 방공법 위반이다 해서 당시 삼중화학 요겁니다. 크레파스를 만든 회사, 크레파스 물감 또 하여간 이런 것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의 상표를 그때 당시 제일 유명한 화가 있겠죠. 피카소라는 상표를 붙여서 이 상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방공법 4조 1항에가 그런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가 봐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 공산당 계열에 대한 고무, 찬양, 동조하는 행위도
방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으로 최초로 입건을 해서 조치를 했던 이랬던 사건인 것으로 하여간 이렇게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이 크레파스를 만든 회사가 피카소라는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을까 모르겠는데 실제 피카소는 1800년대 태어나서 1973년에 9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떴는데 당시 스페인 출신인데 국제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반전주의자였고 전쟁 시기에 무참한 학살에 대한 이런 그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렸고 또 한국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신천 그 양민 학살에 대한 그림과 또 전쟁과 평화 이런 그림 한국과 관련된 그림도 2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 피카소가 미술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이런 역할을 한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규정을 하면서 소위 이 어린이 이 미술 품목인 크레파스에 피카소라는 위험한 인물의 상표를 붙였다 이렇게 해서 그 대표를 불러다 조사하고 입건하고 크레파스 모든 이 유통되고 있는 여기에 피카소라는 이름을 지우게 만들었던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저 그림은 이제 신천 양민 학살 사건 1950년대 황해도 신천군에 약 3만 5천의 양민들을 미군이 집단 학살했던 그것을 고발하는 내용의 그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런 그림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소위 미국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북을 동조했다 이런 취지로 피카소에 대한 그런 방공법 처벌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시기 때 피카소라는 것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또 당시 동양TV의 쇼 프로그램에 제작자가 피카소라는 별명을 가진 배우를 등장시켜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 왜 피카소라는 이름을 어떤 별명을 가진 그 배우를 등장시켰나 해서 그 제작사도 조사해서 겁도 주고 겁박도 했던 그런 것들이 같이 있었는데 뭐 지금처럼 정보가 잘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도 사실 피카소가 저는 공산주의자였던 것도 잘 모르고 어떤 활동했던 것도 잘 모르는데 저 69년 당시에는 얼마나 정보가 뭐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뭐 반정부 민주투사도 아니고 통일운동가도 아니고 이랬던 평범한 사업가나 또 방송인들조차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방공법이라는 지구온 국민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런 올가미에 언제든지 처벌의 대상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정말 냉전시대 또 분단 국가에서 웃지 못할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이런 법이 21세기 2020년 명도 길게 70년이 넘도록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소위 그 헌법을 제약하는 이런 악법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이 국가보안법 이게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내년 2월 3월경에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그 위헌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는 2024년 이번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심의 자체를 아예 그냥 보류하기로 여야 의원들이 지금 합의해버려서 이번 국회 안에는 국가보안법 개헌 자체가 지금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돼버린 상태고 헌재에서도 사실상 지금 내년 2월이면은 내년 3월이면은 윤석열이 이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새롭게 변경이 되면서 헌법재판관 안에서도 사실 보수주의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조차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남은 짧은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 단 한 줄이라도 폐지시키기 위한 이런 우리의 노력 이것이 더욱더 좀 절실했다 이런 메시지까지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예. 국가방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혹시 저는 이제 이석기 의원 사면복과 새로운 100년 광주위원회 공동대표 김주업입니다. 제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나 또 진보단체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러 다닐 때가 많이 있는데요. 가서 항상 물어봅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는 사회주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넘겨주시죠. 또는 공산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닌데 거기에 또 연결해서 한번 눌러주십시오. 북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고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고 선이고 또 인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사회주의는 넘겨주시죠. 사회주의는 독재고 악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잠재의식으로 내재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단된 대한민국 또 국가보안법이 그것을 공고히 하고 있는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북과 연결만 시키면 법리도 논리도 상식도 윤리도 다 무시되고 무슨 짓을 해도 용인이 되는 이런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통진당 해산 선고를 했던 헌법재판소 장면인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던 이유, 판결 선고에 나온 내용인데요.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여기 이제 이게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결정적 이유 두 가지거든요. 네,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가졌다. 이것이 이제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인데, 저 당시에는 고등법원까지 갔을 때 내란 음모 사건은 무죄 이렇게 판결을 받았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저걸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고 했으면 대법원 판결까지를 보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저걸 이유로 당을 해산시켰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내란 음모는 없었다, 무죄 판결이 났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북한식 사회주의를 제한 숨은 목적 이건데, 어디를 봐도 강령을 봐도 정책을 봐도 뭘 봐도 북한과 연계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더 무섭다, 숨겨져 있다, 이놈들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해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해산을 시켰는데요. 관심법이죠. 근데 저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과 연결되다 보니까 양심 있다고 하는 법조인들도 헌법재판관들도 9명 중에 8명이, 그리고 내놓으라는 지식인들도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거나 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못했고, 그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난 뒤로 이제는 좀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국가방법 폐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당장 폐지되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만 법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가보안법에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얼른 원상 회복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석기 의원 사면복권과 하는 운동에도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놀이를 어떤 것을 할까 추진위원들끼리 여러 번 모여서 고민을 했는데, 이런 인류 역사상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사건,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아주 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해도 웃으십시오. 그래야 버틸 수 있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놀이, 짤막 통일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공부도 하면서 노니까 참 즐겁죠? 예. 자, 앞으로 와주십시오. 예, 여러 선생님들, 선배님들 앞에 서니까 많이 좀 어렵네요. 예, 저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보다 훨씬 내공이 깊은 분들 앞에 서가지고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평화통일 교육센터에서 센터장이라고 있는 주관철이라고 합니다. 영상 한 번 하나 짧습니다. 먼저 보시고 말씀을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시 전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 지금 보신 영상의 모습이 전경은 어떨까요? 올해 4월 무렵의 평양 전경입니다. 어떠신가요? 느낌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고무 찬양에 해당합니다. 솔직한 자기 감정을 드러내거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사실을 인정해도 국가보훈법이라는 족쇄에 걸려서 실정법 위반으로 막 자꾸 위축되고 그렇게 되는 세상입니다. 국가보훈법이 우리 마음속에 그어놓은 분단의 선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합니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도발이라 그러잖아요. 남쪽에서 발사하면 시험 발사라고 하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은 실상은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사람의 수많은 인명을 일시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들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전략 자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르고, 만약에 그걸 북이 갖고 있었다면 이라크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던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렀겠죠. 그런 것이 횡행하는 현 시대가 국가보훈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가보훈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교도소 다녀오신 분들 몇 분,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계시는데, 예전에 국가보훈법 서슬 풀 때 그것을 일부 어기면서 통일운동을 하셨던 그 시절이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국가보훈법 사실을 말했다고 위반으로 검거하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아직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반미, 국가범 철폐, 통일이라는 어쩌면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귀중한 이야기를 예술로 이렇게 승화시켜 주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런 자리를 성대하게, 더 성대하게 만들어서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리고 그럴수록 또 통일이 가까워지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못해갖고 평양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한거 일반 아니요? 네, 지금 보신 영상은 통일TV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그 방송국에서 송출한 영상입니다. 보기만 해야지 못해하고 이야기해보면 안 되지. 해야지 되지. 그거 제가 법률가는 아닌데. 네. 어쩌 반갑습니다. 동무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왔소이다. 오늘 여기에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예술로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 내가 시간 여행을 왔소이다. 어째 분위기가 환영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아니 여기 계신 분은 내가 알기로는 민족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게 많이 아셨습니까?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 많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기 저 계신 선상님은 이번에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작품으로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네. 우리 선상님 반갑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좀 쳐주고 그러지. 오늘 분위기 너무 딱딱합니다. 내가 아까부터 와서 시간 여행 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원래 예술가들이 이런 무거운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북에서는 이렇게 모임 안 합니다. 그냥 춤과 노래가 항상 어우러지면서 노는데 나만은 좀 이렇게 너무 사색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하디요? 예, 근데 오늘 왜 이렇습니까? 주제가 무거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또 딱 보니 단일기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일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조선시대에 이 단일기가 만들어졌습니까? 올림픽 때. 네, 아닙니다. 1991년 맞습니다. 언제? 오, 네, 박수 한번 주셔요. 맞습니다. 지바 세계 일본에서 열렸던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고레아라고. 네, 그 영화를 보시면 이 단일기가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대회 때. 네. 그때 제가 30년 전인데 제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때인데 제가 이 단일기를 그리면서 30년 후에는 북과 남이 만나가지고 한 결의가 되었겠구나.
우리가 통일 조국이 되었겠구나라고 하고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아직까지 분단 조국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까 땅으로 가자라고 노래를 부르신 우리 가수 선상님 어디 계십니까? 땅으로 가자. 참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아니면 내년, 내후년. 저는 아까 그 노래 가사 제목 중에 조금 이따 아마 불러주실 것 같은데 제가 리허설을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기어이 가자. 우리 30년이 넘었어도 아직까지 분단 조국이어도 우리가 통일 조국을 위해서 기어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어이 통일 조국을 위해서 마음을 못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앞장을 서서 한번 가봅시다. 기어이, 기어치, 이 기어치. 예, 그렇게 꼭 여러분들의 활동을 믿고 저도 북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한번 부르고 저는 다시 시간 여행을 떠나 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별에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별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 안녕히 계시라요. 야, 참 대단하십니다. 웃겼다가 울렸다가 마지막에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아무튼 훌륭한 상황극을 연기해 주신 저 이름 없는 배우에게 큰 찬사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다음은 참여 작가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얼굴 한번 다 한번 보여주시게요. 자, 미술인들과 시인들 다 나와 주십시오. 작품 출품하신 분들요. 이 앞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쭉 가운데로 가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름 없는 제사전 미술 부문에 이렇게 같이 참가한 이제7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황구입니다. 노란 개나리 한 마리가 제국주의 상징인 그 코카콜라를 물어뜯는 장면인데요. 그 한반도의 그 암울한 그림자로 그 위에 황구가 제국주의 상징을 물어뜯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원입니다. 저는 5월에서 통일로와 함께 빼앗긴 밥상 그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한 핏줄이고 한 형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북녘의 아들과 남녘의 어머니가 탯줄로 만나게 해준 통일 염원도 그림을 그렸고요. 국가보안법은 우리 시대에 꼭 실패돼야 된다는 것을 그런 신념으로 국가보안법 페이지를 그렸습니다. 이 두 작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입니다. 저는 참여 작가가 아니고 불려온 그냥 남녘 사람입니다. 저는 시인이라고 처음에는 잘못 써놨는데 본게 지금은 다시 남녘 사람으로 바꿔놨지만요. 시를 쓴다고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던 것을 그냥 끄적끄적 해놨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가 우리 조아주 선생이 거기다가 복을 붙여가지고 한번 만들어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 땅으로 가자. 우리가 섬도 아닌데 왜 우리는 꼭 벗어나려면 이 땅을 벗어나려면은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해야 됩니까? 걸어가면 되고 자전거 타고 가도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적어놨더니 거기다가 노래 붙여갖고 오늘 불려온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앞쪽 올해 80년 5월 공수군에 대했던 만행과 구 나올동 구매역을 그린 이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판지 위에 대비지락을 붙여놓고 안 좋은 것들을 다 쓸어버리자는 의미로 이제 제목은 국민의 힘으로 그거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작품이 좀 수상한데 글이 뭐 가입하자는 말씀이셔요? 정당 이름은 아니고 그냥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부당한 것을 없앴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했습니다. 그 부당한 것들을 대빗자루로 막 쓰고 있는데 쓸어버렸는데 그 부당한 것들이 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불공정이라든가 월성식 또는 전쟁, 코로나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참여 작가입니다. 저쪽 뒤에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감옥에서 꿈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어느 시대 어느 공장의 초상이라는 전남 일신방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정이 그곳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90%가 파괴가 됐었거든요. 그림 위쪽 보면 창문에는 여러 인물들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흰머리 독수리, 미국의 국조이죠. 그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똥을 막 갈기니까 그 창문에 똥이 붙어가지고 얼굴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니네들은 미군정이 싹 갈겨놓은 똥덩어리 같은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풍자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저기 뒤쪽에 있는 풍선 좀 사람들한테 나눠주십시오. 마지막 이름 없는 전사놀이 5번째 반미 알 터트리기 놀이입니다.
자, 보았는가? 세상을 바꿔봤자 그 테두리 아니다. 우리의 삶을 숨막히게 혹지는 껍질을 터뜨리자. 맛이 안 나잖아. 보기에는 순전히 엄청 좋아하고 진짜 허구장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 여러분, 이 몽당 촛불은 30년 전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억울하게 죽은 효순이 미선이를 기리는 그 촛불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던 그 촛불입니다. (38선을) 없애버리자. 들어가십시오. 예, 불 끄시면서 들어가십시오. 자, 연습을 못 해봤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행위였는데 이 방금 휴전선 불타는 거 보셨죠? 네. 속이 시원합니다. 원래는 이 촛불로 휴전선이 눈 녹듯 녹아내리게 연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솜사탕으로 어제 한 5시간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계속 부서지더라고요. 무너지고 실패해서 저 줄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볼만은 합니다. 어때요? 무는 게 좀 내려가시나요? 뭐 먹고 쉬시면 먹고 대반도 활동했어요.
서정창 목포대사. 이제 강주 살다 보니까 이거 강주 살다 보니까 사니까 민묘 회원으로 오늘 인사 바꿨습니다. 오늘 아예 안 갖고 왔구나. 우리가 섬이냐 땅으로 가자. 우리가 섬이냐 땅으로 가자. 우리가 섬이냐 땅으로 가자. 우리는 섬이 아니다. 지다 걸어서 가자. 우리는 반도다 버스로 가자. 우리는 대륙이다 기차로 가자. 우리는 섬이 아니다.
가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자. 이달에 못 가면 다음 달에 가자.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자. 하지만 기어이 가자.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섬이냐 땅으로 가자. 우리가 섬이냐 땅으로 가자. 우리가 섬이냐 땅으로 가자. 우리는 섬이 아니다. 우리는 섬이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수롱 교수님의 시에다가 제가 그걸 붙여봤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네요. 이렇게 더 좋아해 주시네요. 이번 두 번째 곡은요, 이름 없는 전사라는 책을 광주에서 아주 걸출한 환경운동가이신 이해모 선생님이 쓰셨어요. 본에 이렇게 쓰셨는데 그 책이 친평의 이야기가 5.18 때 신임으로 참전했다가 잡혀가서 오진 고문 끝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86년도에 자진을 했습니다. 그 5.18 신문이나 해가지고 온갖 사회에 냉대 또 취입도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진을 하신 분들이 약 50여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좀 조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가신 분들인데요. 그 책을 내면서 저에게 이제 곡을 부탁을 해서 서울에 있는 김현주라는 선생님이 시를 쓰셨는데 거기에 곡을 붙여봤습니다. 꽃으로 오시라고. 단지 5.18만이 아니라 우리 통일 운동을 하셨던 분들,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정말 이름 없이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노래를 바칩니다. 꽃으로 오시라. 들꽃으로 오시라. 고향 산천 함부로 핀 예쁜 꽃으로 오시라. 붉은 꽃
소몰이하며 주동으로 산다더니 가슴 속 맺힌 거울을 남기고 우리 내 가슴 뜨겁게 북돋울 불신을 민중가게님의 노래를 듣는데 저는 왜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꽃이 되어서 땅으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걸어가 주실 거죠? 예. 이제 거의 이제 끝인데요. 예.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모금함이 있었는데 모금함에 후원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모금함에 넣어주시고, 이미 추진위원이 되셔서 후원금을 내신 분들은 오늘 드신 만큼만 또 이렇게 보태주십시오. 예. 아직 우리가 도록이랑 결과 영상 만들 수 있는 비용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대로 놓으십시오. 끝내겠습니다.